35살이 되던 날, 엘레나는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꽃다발도 보석도 아닌 결혼 생활의 끝을 맺게 될 종이 한 세트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선언했고, 반짝이는 크리스탈과 완벽한 식탁보로 장식된 우아한 레스토랑은 조용히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늘 말이 많은 남편은 말이 목구멍에서 사라진 듯 눈을 내리깔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분한 표정으로 문서에 서명하고 자리에서 일어섰고, 가족들의 얼굴에는 경악의 빛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것은 엘레나가 저녁 식사 훨씬 전에 이미 자신의 길을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녀는 시끄러운 축하 행사를 결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북적이는 홀의 분주함보다 책 한 권과 차 한 잔의 편안함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치가 진정성을 숨막히게 하는 장소 중 한 곳에서 날짜를 정하자고 고집했던 시어머니 갈리나 아르카디예브나의 변덕에 굴복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남색 드레스를 입고 화장을 살짝 한 뒤 이것이 12년 동안 이어진 연극의 마지막 막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언뜻 보면 분위기는 축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반짝이는 잔, 진미로 가득 찬 접시, 강요된 웃음. 그러나 공기 중에 무언가는 곧 터질 폭풍처럼 무거웠습니다. 평소 자제력이 넘치는 갈리나는 긴장한 표정이었고, 남편 이고르는 마치 거짓말에 빠진 소년처럼 시선을 피하는 모습이었다. 마침내 시어머니가 잔을 들어 올렸을 때 귀청이 터질 듯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그녀는 엘레나의 피를 식힐 만큼 엄숙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며느리가 35살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위해 아주 특별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선물. 엘레나는 시어머니의 선물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값싼 식탁보, 아무도 원하지 않는 펜, 모호한 브랜드의 향수. 그러나 이번에는 갈리나의 말투가 달랐다. 팔털이 곤두서게 만드는 아기로 가득 차 있었다. 연극적인 몸짓으로 그녀는 마치 소름 끼치는 연회의 메인 코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내 테이블 위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그는 각 음절을 맛보며 반복했습니다. 엘레나는 서류철을 열었고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우표와 서명이 찍힌 흠잡을 데 없이 정리된 이혼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순간 세상이 멈췄다. 배경의 색소폰 소리가 어긋나고 다른 손님들의 목소리도 사라지고 공기마저 탁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승리와 경멸이 섞인 미소를 지은 갈리나를 바라보았고 시아버지는 당황한 듯 그녀의 눈을 피했다. 이고르의 여동생은 입가에 비꼬는 듯한 웃음을 지었고 그는 그저 침묵을 지켰고 그의 눈은 결코 말할 용기로 변하지 않을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표시하세요. 갈리나가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왜 피할 수 없는 일을 연장하는가? 당신은 아직 젊다. 더 나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엘레나는 펜을 잡았다. 그의 손에는 떨림도 의심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종영을 요구했던 장을 마치듯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서명했다. 고마워요. 그녀는 모두를 당황하게 할 만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내가 받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났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드라마틱하게도 아니라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의 목구멍에 숨을 불어넣는 위험을 가지고 말이죠. 엘레나, 그녀의 형수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으로 걱정했다. 밤이 이제 막 시작됐어요.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에게는 이제 끝났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밖에서는 12월의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피부를 꼬집었지만 후덥지근한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보도의 모든 발걸음은 자유를 선언하는 것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기억했습니다. 이고르가 늦게까지 일하는 동안 혼자 저녁을 먹었고 의무로 주어진 선물, 항상 시어머니의 뜻에 따라 조정된 계획이었습니다.
갈리나는 어떻게 자신의 집을 적대적인 영역으로 조금씩 변화시켰는지, 거실 소파에서부터 도착하지 않은 아이의 이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결정은 부부가 아닌 여주인이 논의하고 승인했습니다. 항상 순종적인 아들이었던 이고르는 한 번도 그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난 2년 동안 엘레나가 자신을 재창조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는 수줍음을 자신감으로 바꾸었고 도서관에서의 겸손한 직업을 그의 아이디어가 존중되고 급여가 공평한 출판사의 리더십 위치로 바꿨습니다. 이고어가 모르는 사이에 그녀는 모든 여분의 돈을 비밀 계좌에 저축하여 그가 전혀 의심하지 못했던 독립성을 구축했습니다. 당신의 비용으로 산다는 그의 말조차도 그가 강력하다고 느끼기 위해 먹인 환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한때 그녀의 집이었던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넓고 흠 하나 없었으나 그녀의 결혼 생활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폴더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12년은 종이 몇 장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사슬이 끊어진 것 같았다. 그녀는 집 안을 돌아다니며 모든 구석구석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가 메시지를 확인하는 동안 그녀가 혼자 저녁을 먹었던 부엌, 그의 친밀한 관계를 시도했지만 항상 형편없는 변명만 듣던 침실, 파티가 항상 그의 가족의 것이지 결코 그녀의 것이 아니었던 것일. 그의 전화기가 진동했다. 이고어가 보낸 메시지, 너는 못생겼어. 우리 엄마는 오직 최고만을 원하셨어. 내일 얘기하자. 엘레나는 부드럽게 웃었다. 최고. 걸리너는 수년 동안 그녀를 파괴하는 꿈을 꾸었고 이고어는 언제나 그렇듯이 어머니의 치마 뒤에 숨었습니다. 그의 친구 아니어가 데이트 첫 달에 그를 불렀던 전마의 소년. 당시 그녀는 그 댓글에 짜증을 냈다. 아니요, 그는 단지 가족과 가깝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아냐의 말이 옳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껐다. 더 이상 논쟁이 없을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 이고어가 얼마나 다른지 기억했습니다. 세심하고 낭만적이며 약속이 가득했습니다. 꽃을 피우고 걷고 영원히 행복할 것을 맹세합니다. 책 속에서 일하는 몽상가인 그녀는 포근한 집과 아이들, 내 손으로 지은 삶의 우화를 믿었다. 그러나 결혼으로 인해 또 다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갈리나는 이고르의 진짜 아내였고 엘레나는 단지 자신의 집에 찾아온 불편한 손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페이지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은 오직 그녀만이 쓸 것이다. 그녀는 갈리나와 이고르가 자신이 마스터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자산이 돈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혼 중에 취득한 자산은 그의 이름으로 보장될 수 있었고 그가 굴욕을 당했던 바로 그 아파트의 매각은 이제 전적으로 그의 서명에 따라 법적으로 전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고르는 자신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이러니하고 정확한 법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엘레나는 비명이나 눈물을 흘리는 대신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길, 즉 은행을 선택했습니다. 계산된 움직임으로 그는 저축한 돈을 모두 자신의 이름으로만 개설된 새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가장 중요한 문서와 현금 준비금을 보관하는 작은 금속 보호구역인 금고를 임대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이미 전투 지도를 작성한 사람처럼 차분한 태도로 변호사 앞에 앉았다. 가족 전쟁을 경험한 남자는 갈리나의 선물을 알게 되자 아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비무장 상태라고 생각했지요. 그렇죠.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거의 음모를 꾸미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놔두세요. 지금 당신이 더 조용할수록 결과는 더 커질 것입니다. 엘레나는 자신의 마음속에 뭔가 새로운 것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분노도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날 밤 레스토랑에서 잿더미로 단조된 강철 척추였습니다. 한때 그에게는 공개처형처럼 보였던 장면이 이제 실제 모습, 즉 모든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보드 전체를 보았습니다. 운명적인 저녁 식사가 끝난 지 사흘째 되는 날,
갈리나 아르카디예브나는 늘 그렇듯 예고도 없이 자신의 아파트에 나타났습니다. 열쇠는 자신이 그 집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누군가의 오만함으로 자물쇠를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이 닫히기도 전에 그의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울렸다. 짐을 꾸리기 시작하셨나요? 이고와 저는 임대 원룸 아파트가 당신에게 더 적합할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벨레나는 흔들리지 않고 전투가 아닌 의식을 즐기는 누군가의 섬세함으로 차를 대접했습니다. 물론이죠. 그녀는 너무나 침착하게 대답했기 때문에 이어지는 침묵은 마치 총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잊지 마세요. 이 아파트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갈리나의 손가락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에 대한 지원을 찾는 것처럼 공중에서 펄럭였습니다. 내 이름으로라니 무슨 말이야. 목소리는 거의 끽끽거리는 소리처럼 높았다. 계약서와 문서는 은행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 짐을 싸려고 하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한 모금을 마셨다. 아마도 당신일지도 모릅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걸리너 아어케디에브너는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잃었습니다. 항상 확신에 찬 그의 눈은 이제 조절되지 않은 헤드라이트처럼 깜빡거렸다. 그러나 엘레나는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그와는 반대로 그녀는 오랫동안 지연된 승리에 꿀인 것처럼 차를 마셨고 상대방 여자의 표정을 통해 그것이 자신이 맛본 것 중 가장 달콤한 맛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에는 이고르로부터 10통의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음성 메시지는 위선적인 탄원, 은밀한 위협, 배은망덕에 대한 비난 사이를 오가는 것이었습니다. 엘레나, 우리는 어른처럼 얘기해야 해요. 당신은 나에게 이럴 수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한 모든 일을 생각해보면 당신의 태도는 이기적이에요. 그녀는 그들 중 아무에게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릎 위에 책을 펴고 창가에 머물렀고 다른 그의 부하를 목격했다. 감정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더 이상 갚아야 할 빚이 없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미래는 위협적인 그림자가 아니라 그녀가 직접 그릴 수 있는 지평선이 되었습니다. 그녀를 망가뜨렸어야 했던 그 생일 밤으로부터 일주일 후 이고르는 집에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유령과 싸워 패배한 남자의 지친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항복하는 듯한 소리를 내며 열쇠를 탁자 위에 던졌다. 엘레나는 문서 더미와 빛나는 노트북 화면으로 둘러싸인 주방 테이블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짓눌러서 그가 그녀 맞은편에 앉아 있을 때조차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우린 대화가 필요해요. 그는 무언의 패배로 목이 쉬어 목소리를 중얼거렸다. 물론이죠. 그녀는 마치 대본을 이미 외우고 있는 것처럼 서두르지 않고 대답했다. 다 오해였어요. 엄마가 너무 과민 반응했어요. 다시 시작하자 마침내 엘레나는 펜을 닫고 그와 마주했다. 한때 희망으로 가득 차 있던 그 눈은 이제 날카로운 선명함만을 비췄습니다. 다시 시작할까요? 그의 웃음은 거의 경련처럼 건조했다. 내 생일날 내 엄마가 나한테 이혼 서류를 줬는데 넌 아무 말도 안 했어? 몇 년 동안 우리가 부부인 척했는데 실제로는 그 엄마의 아들이었어? 이고르는 마치 뺨을 맞은 것처럼 몸을 움츠렸다. 그냥 혼란스러웠어요. 충동적으로 행동했어요. 언제나 그렇듯이 엘레나가 끼어들었습니다. 당신은 겁에 질린 소년처럼 그녀 뒤에 숨어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고르, 숨을 곳이 없어요. 다음 날 이혼 서류가 접수됐다. 변호사는 모든 것을 외과적 정밀함으로 구성했습니다. 집은 그녀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항소 없이 분할된 공동저축. 이고르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그의 분노는 한심한 광경이었습니다. 문이 쾅 닫히고 전화로 비명을 지르고 모든 것을 뒤집어 놓겠다는 위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통제할 수 없는 허리케인처럼 아파트에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당신이 설정했습니다. 당신의 변호사가 당신의 머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엘레나는 소파에서 일어나 그들의 얼굴이 거의 닿을 때까지 가까이 다가가서 처음으로 그녀가 몇 년 동안 조용히 전했던 말을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고르.
이건 당신 잘못이에요. 당신은 나와 결혼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당신은 어머니와 결혼했거든요. 내가 당신을 필요로 할 때마다 당신은 그녀 편을 선택했거든요. 항상 그는 창백해졌다. 단호한 목소리와 흔들림 없는 눈빛의 그 여자를 나는 알아보지 못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눈물을 삼키던 얌전한 엘레나는 어디 갔나? 그녀는 그날 밤 식당에서 사망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존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강력한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걸리너 아우케디에브너는 싸움 없이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 메시지, 예고 없는 방문. 당신은 이 가족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미래를 생각해보세요. 여자 혼자서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람에 흩날리는 화살이었습니다. 엘레나는 응답을 멈췄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건물 문 앞에서 시어머니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친절하지는 않지만 단호한 미소를 지으며 선물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당신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나를 풀어주었습니다. 처음으로 갈리나는 흔들렸습니다. 언제나 그토록 맑았던 그의 눈에는 이제 진정한 의심이 드러났다. 결국 그녀는 며느리를 과소평가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아마도 그의 마스터 스트로크는 실제로 발에 총을 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 달 후 이고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면도하지 않은 턱수염, 눈 밑에 깊은 원, 모든 잘못된 선택의 무게를 짊어진 남자의 자세. 레나. 다 이해했어요. 그는 말을 더듬었다. 나는 바보였어. 다시 해보자. 엄마가 더 이상 방해하지 않을 거라고 맹세한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를 지켜보며 그의 얼굴에 남은 후회의 주름살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더 이상 아프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말은 긁히지 않았고 그의 약속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고르, 그는 동정심에 가까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변화를 약속하는 남자는 필요 없어요. 이미 다른 사람이 된 남자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는 잔인해서가 아니라 진실로 말을 멈췄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이럴 거예요. 그는 그녀가 방금 선고에 서명한 것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이 떠났습니다. 패배한 전사가 아니라 마침내 자신이 더 이상 그 세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유령처럼 말입니다. 직장에서 엘레나는 승진했습니다. 동료들은 항상 그의 회복력을 존경해 왔습니다. 이제 경영진은 그 강점을 인식했습니다. 그는 몇 달 후 출판사와 $100만 규모의 계약을 맺게 될 야심찬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숫자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의 가슴에 자리 잡은 것은 공허함의 고요함이 아니라 충만함의 고요함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친구들을 만났고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떠났고 10대 때부터 간직해왔던 붓들을 구해냈다. 때때로 그녀는 밤에 창가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지게 다 운이 좋았구나. 아팠지, 그래? 하지만 이제 드디어 내가 살아났구나 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카페에서 걸리너 아우케디에브너를 만났습니다. 여자는 혼자였고 머리는 더 휘어졌고 몸짓은 덜 오만했다. 엘레나는 걸어가며 고개를 끄덕였다. 안녕하세요. 시어머니가 예상치 못한 목소리로 말했다. 잘 지내요. 그렇습니다. 엘레나는 증오도 승리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행복하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들 사이에 독이 없었습니다. 결국 각자가 뿌린 대로 그대로 거두었음을 상호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갈리나에게는 결코 자라지 못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엘레나, 당신은 항상 누려야 할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떠나자마자 엘레나는 신선한 오후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태양이 그녀의 얼굴을 따뜻하게 했고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심이나 안도감 때문이 아니라 처음으로 미래가 다른 사람들이 채울 수 있는 빈 페이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새 책이었고 펜은 그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